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거가 속에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너무나 뜨겁습니다. 종목들이 오늘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결이 달라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오늘의 히어로 주식이 지주사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승률 탑10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상상인 증권, 증권주까지 포함을 한번 시켜볼까요? 이쪽에서 신고가가 지금 대거 속출하고 있는데 어제 상상인 증권이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더 나오게 되면서 계속된 랠리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주사인 HS 효성도 17% 넘어가는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웅잭도 오늘 좋은 모습인데요. 대웅도 오늘 강하거든요. 지금 11% 넘어가는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뚜렷하게 시장을 리딩하는 쪽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주사 쪽에서도 그동안 덜 올라왔던 쪽으로 매기가 더 확산이 되면서 JW 홀딩스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700원, 주가는 8% 넘어가는 급등입니다. LGD 현대에너지솔루션 다시 올라오는데요.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비치게 되면서 대선 일자가 다가오게 되면서 정책주가 다시 한번 힘 받을 수 있을까 보셔야겠습니다. 주가는 44,100원대에 기록하고 있고요. 지수사인 BGF가 또 같이 올라갑니다. 다른 종목보다 더 올라왔고요. 최근 시장의 컨셉은 저 PBR로 요약될 수가 있겠는데 BGF의 주가도 현재 구간에 4,2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한솔케미칼도 오늘 좋네요. 주가 13만 원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락하는 쪽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이스타코, 오리엔트 바이오 이런 인맥 테마주는 피날레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예고 몇 차례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요. 네, 주가 하락 흐름 뚜렷하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원전의 대장주이자 저 PBR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좀 과열이다라는 평가도 일부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약간 열기 식히고 가나 싶거든요. 주가는 5%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출판사 보실까요? 주가 18,000원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기상어로 유명한 핑크퐁이 이번에 IPO에 나설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삼성출판사가 지분을 16% 들고 있는데요. 계열사의 쪼개기 상장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면서 주가 하락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가는 5.2%가량의 내림세 집계가 되고 있고요. 서현도 안 좋네요. 주가 5%, 인맥 테마주 주의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여기에서는 어제 강했는데 광명전기가 밀려나고 있고요. 지금 증권주 가운데서도 굉장히 과열차게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오늘은 4% 넘게 반락하면서 좀 숨이 많이 찬가 싶은 듯한 포지션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전에 주도주 가운데 흔들리는 종목들이 오늘 꽤 체크가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82만 원대 나타내면서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밀리기만을 물론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보유자분들 마음이 조금 많이 흔들리실 것 같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하방이 더 열리지는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성건설과 GS건설, 지금 현대건설과는 또 다른 행보, 현대건설도 지금 하락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건설주 중에서는 오늘 밀리는 종목들 꽤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승하고 있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종목이 DH 오토웨어를 필두로 해서 상한가 종목이 2개나 보입니다. 나이백도 어제 이어서 연상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기술 수출건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는 37,600원까지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DH 오토웨어 같은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부품을 수주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네, 시총의 30배 규모라고 합니다. 대규모 수주건이 터지게 되면서 작은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파루가 강하게 움직입니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강력한 퍼포먼스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에코아이의 주가도 18% 넘어가는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엑스페릭스가 지금 18% 넘어가는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엑스플러스와 함께 필요사 AI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초기 필요사 관련해서 뭔가 얽혀 있기만 하면은 네, 종목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의 한 수가 주가에 될 수가 있을지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SSL 사이언스도 오늘 16% 넘어가는 급등이고요. 그 밖에 강한 종목 가운데서는 사이즈가 조금 있는데 두산테스나가 오랜만에 시장에서 주목받습니다.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대보마그네틱, 국전약품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쪽에서는 KF, 해성옵틱스, 한국 PIM, 탐런 토탈솔루션, ITSN 글로벌 올라오는데요.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크게 섹터를 잡을 만한 종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김형일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멈추자는 지주사의 또 질주가 굉장히 인상적인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장 봐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저PBR에 대한,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코스피 5,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의 순환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선, 그리고 이제 방산 쪽, 현대로템이나 혹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이제 방산과 조선이 계속해서 이제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해줬었던 게 우리 시장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이어받아서 바통을 넘겨받은 것이 최근에 이제 하나나 혹은 이제 코오롱 같은 이러한 지주사들의 움직임들. 굉장히 이제 또 움직임이 잘 나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여러 이제 증권사들. 그러니까 코스피 5,000포인트 간다라고 하는 뜻은 당연하게도 이제 시장이 거래 대금에 많이 몰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거래가 많이 되면은 수수료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움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코스피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조선이나 방산 쪽이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러한 부분들이 지주사로 넘어가는, 증권사로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게 어제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쪽이 현재 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순환매를 계속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현재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물량을 돌리고 수급을 돌리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현대로템 바닥 구간에서 한번 모아가셔라라는 부분 안내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조선 쪽에서 삼성중공 같은 이런 종목분들 이제 또 바닥권에서 물량 받아줄 수 있으니까 모아가셔라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재 지주사 쪽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지주사 쪽이나 혹은 이제 증권사 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슬슬 또 이제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지주사나 증권사 쪽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약간의 테마성이 어느 정도는 끼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현재 이 대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상법 개정 혹은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저PBR 쪽에 대해서도 이제 지주사 쪽이 반응을 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이제 지주사들이 그동안 쭉 조용하다가 가파르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차익 실현 심리가 또 어느 정도는 생기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서 한 사이클이 돌고 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신고가 영역에서 쉬어가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좋은 실적에 대한 반응을 그대로 해준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지주사나 혹은 증권사들이 또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계속해서 이제 호재가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갈 만한 이슈들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종목들이 순환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건 코스피를 추가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주사와 증권사 다음으로 또 코스피 쪽에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쪽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방산 쪽이라든지 현대로템이나 혹은 이제 LIG 넥스원 같은 이런 종목분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또 다시 한번 물량을 밀어 넣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주사 대비해서는 물량이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코스피 쪽에서 주도하는 쪽이 방산이나 조선 쪽에서 저PBR 지주사 혹은 이제 증권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흐름 자체가 지주사 대비해서는 약한 거거든요. 이미 이제 일전에 한번 탄력이 나오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코스피 쪽에서 주도 업종에 대한 순환매적인 측면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제는 또 이제 이 부분에 어느 정도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피 쪽에서도 다음 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쪽에 시선을 넘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도 업종 중에 또 새롭게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쪽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포트를 꾸려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 이제 제가 또 3포인트 진행을 하면서 강조드린 부분이 있었죠.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도 업종 중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지주사와 증권사가 어느 정도 수급을 받아주고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현재 스몰캡 중에서는 코로나 쪽이 가장 물량을 잘 받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콜드체인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쪽이라든지 물량을 지금 아주 잘 받아주고 어제 오후장에 수급을 잘 받아줬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 어제 상당히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콜드체인 쪽에 이제 일신바이오나 서린바이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탄력이 나왔죠. 탄력이 나오고서 이제 한 사이클 돌고 차익 실현을 바로 이제 시켜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또 이제 대만에서는 한 2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팬데믹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주도 업종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방산, 조선, 지주사, 증권사 뭐 이런 쪽으로 수급을 받아줬다라고 한다면, 현재 스몰캡 쪽에서는 이제 뭐 아스코 이슈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바이오 쪽, 그 다음에 지금 진단키트 혹은 코로나의 뭐 백신 혹은 이제 또 콜드체인 이러한 쪽들이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콜드체인 쪽은 한 바퀴 이제 돈 거고, 지금 이제 진단키트의 흐름을 봤을 때 진단키트 쪽은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이제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물량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라기보다는 한 차례 일전에 제가 안내드렸었던 구간 이후에 급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죽었다라기보다는 잠시 쉬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제 스몰캡 중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코로나 쪽이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려야 될 게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쪽이죠. 자, 이번 주에는 제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은 바로 매물 구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죠. 그대로 오늘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쉬어가는 그림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현재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최근에 수급을 잘 받아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스몰캡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선별 잘하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시장에서 순환매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순환매가 나오는 와중에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는 쪽이 또 어디가 될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종목들을 선별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또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정도 또 보자면, 오늘 이제 또 태양광 쪽에 약간은 반응이 나오거든요.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혹은 이제 SK 이터닉스나 혹은 하나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이 또 반응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또 이제 눌렸잖아요.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IRA 이슈 때문에 이제 또 어느 정도는 눌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게 되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이제 선별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태양광 쪽의 하나솔루션 대장주는 오늘 약간은 또 반등 이후에 바로 차익 실현 시켜 버리는 움직임이죠. 그런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약간 바로 차익 실현 시켜버리는 움직임 같은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HD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그림이면은 여기에서 살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또 이제 대장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은 이제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현재 눌림 이후에 반등 구간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반등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을 바로 시켜버리고 있으니까 이래버리면 조금 이제 약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살아있는 쪽 먼저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섹터 중에 하나가 어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네, 전력 인프라 다시 한번 힘 받을까 싶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종목들이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뭐 대장주 대표적인 두 종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전력 인프라에 대한 뷰는 좀 어떠실까요? 네, 뭐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는 동일합니다. 눌렸을 때는 반드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점이 약간은 이제 눌리는 이 시작점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고가 부근에서 약간은 또 이제 최근에 단기 신고가 달성을 하고 나서 지금 뭐 LS 일렉트릭이든 혹은 이제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든 약간은 이제 또 눌리는 구간이 현재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슬슬 우리가 그동안에 못 사셨던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일단은 1차적인 눌림 구간은 121선 그리고 2차적인 눌림 구간은 61선 구간이 될 겁니다. 지금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다가 우리가 살 기회를 안 주고 있다가 이제 살 기회를 주는 구간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쪽으로 현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눌림 구간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 잘 눌리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1차적인 눌림 구간, 2차적인 눌림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또 이제 저가 매수를 해주면 다시 한번 또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대로 또 고개를 틀어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한번 저가 매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가는 저는 아직까지는 살짝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확실하게 추세가 이제 또 지지 구간에 도달을 하고 나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면 아마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눌림 구간을 차분하게 한번 이제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 기회가 오면 한번 이제 또 접근하는 쪽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네, 눌림목 구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들어가도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주도주급의 지위는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기회 잘 엿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